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시공기술사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그 기술사 공부를 어느 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장에 가면은 그 답안을 작성하는데 어떤 그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가장 큰 원인이 공부를 충분히 하지 못해서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은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공부한 양만큼 비례해서 답안을 잘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답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공부하는 그 내용을 단순히 암기해서 할 수 있다면은 그 기술사 그 많은 교재의 책의 내용을 봐서라도 그것은 암기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억하기 쉬운 방향이 있다면은 그 방법을 좀 더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요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유리의 열파손이 있습니다. 기출 문제에 보면은 용어로서 유리의 열파손 방지대책, 유리의 열파손, 그리고 논술형의 초고층 건축에서 유리의 열 깨짐, 열에 의한 깨짐 현상과 요인과 방지 대책, 그리고 원인과 방지 대책, 이러한 내용 외에도 사실 열파손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기출문제에 출제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용어와 서술이 있는데 시간적으로 조절해서 용어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유리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서술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유리의 열파손은 유리에 바가 있고 유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 유리가 햇빛을 받았을 경우에 이 유리 부위는 온도가 상승이 빠르죠. 그러나 이 바 주변에는 열전도 유래 문제와 또 유리가 이 속에 바 속에 끼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온도 상승이 늦겠죠. 그래서 그 차이에 의해서 깨짐 현상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온도 차가 발생이 당연히 나겠죠. 온도 차가 나는데 이 온도 차에 의해서 응력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열파손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정의는 요거 딱 하나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요 온도차, 요 바와 유리에 있어서 햇빛이 났을 경우에 요 부위는 빨리 따뜻해지고 온도가 상승하고 여기는 천천히 상승하기 때문에 그 응력 차이에서 열깨짐 현상이 발생한다. 여기까지만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열파손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작성할 때는, 자, 용어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한 페이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을 놓쳐서 작성하지 못하는 부위가 생기면은 이거는 작성하지 못한 부위는 역점을 처리하기 때문에 기존에 잘 쓴 위에 잘 쓴 부분이 아무리 잘 써도 추가 점수가 그렇게 많이 후한 점수를 주지 않기 때문에 한두 문제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용어의 대부분 한 8문제는 기출 문제에서 내가 충분히 어느 정도 공부하면은 작성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고,
나머지 5문제 가운데서는 반드시 이 가운데 그 보도듣도 뭐한 문제가 섞여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용어를 잘 공부하지 않았을지라도 용어를 잘 살펴보거나 그 추가적으로 그 뒤쪽에 영어로 보충 그 설명해 준 것을 잘 활용해서 개념이 어느 정도 이해될 만한 것을 2개 정도는 선택해서 반드시 10개를 채워야만 기본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그 용어에는 그 시험을 그 기준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한 바와 같이 바가 있고 유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햇빛을 받으면 당연히 그 온도 차가 이 주변보다도 중간 부위가 온도가 많이 상승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팽창되고 응력 차이에서 이제 그 유리가 깨짐 현상이 발생된다. 요거 하나를 가지고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 이 현장에 있는 유리 그 시공 계획서입니다. 이거 전체 보면은 전체 52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장 관리를 위해서 이제 품질 관리라든지 뭐 안전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자주 발생되는 그 하자 자주 발생되는 하자 이러한 것들 중심으로 이제 현장 관리를 할 텐데, 이러한 내용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어 설명을 작성할 때는 한 페이지 해야 합니다. 한 페이지. 제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6문제를 딱 기재한 후에 시간이 충분히 되겠다 싶으면 그 이후에는 좀 더 기재합니다. 1.5배 이하에서 한 페이지 반 이하 범위에서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부터 한 페이지 반씩 작성하다가 10문제를 못 채우면은 합격에 엄청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시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열파손이 돼서 공부를 하면은 교재에 있는 것을 암기로 외웠다 하면은 그 다음 전체 공부를 다 하고 다음 사이클로 다시 유리어에 돌아왔을 경우에 기억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 참고적으로 유리의 열깨짐 현상이 이제 커터널을 사용하는 이러한 이제 건축물이 많아지므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공한 시공자들 잘 알기 때문에 제가 79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니까 이 동백성과 이 경치는 굉장히 좋지만은 이 특정 건물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고층 건축물은 유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굉장히 그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시험에 접근할 때에 저희 현장 같은 경우도 50개 층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커터널 방식이 아니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변에 전부 고층 건물이 있으면은 이제 풍동 시험을 해보면은 이 한 면에 같은 면이잖아요. 요 유리 다르고 요 유리가 다르고 요 유리가 다르고 요게 다르고 다 다릅니다. 요 같은 층인데도 유리가 5개 종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풍동 시험 결과에 의해서 이제 강하게 작용하는 것과 약하게 작용하는 것 이런 것을 대비해서 3중 유리, 2중 유리 뭐 이렇게 하죠. 이렇게 어떤 커터널 방식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열깨짐 현상은 충분히 이 바람의 영향도 있고 해서 유리의 깨짐 현상은 많이 발생합니다. 자, 우선 이렇게 작성할 때는 무작정 암기식으로 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첫째, 이제 정의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와 유리 중간 부위에 의한 온도 차가 당연히 햇빛이 들어오면 발생하겠죠. 그러면 응력차가 발생하고 거기로 인해서 열이 이렇게 유리가 이렇게 깨집니다. 모양은 이제 수직으로 왔다가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깨어지는데 그런 열깨짐 현상에 대해서 그 정의를 적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열깨짐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려면은 이 바와 유리의 어떤 전도율에 의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전체를 작성하고 그 부위에 중요한 부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적어주면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은 정의 요거 하나를 통해서 그 채점자들이 정의를 읽잖아요. 딱 읽어보면은 한눈에 들어오게 딱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열파손, 유리의 열파손에 대해서 개념을 알고 있다 모르겠다를 거의 판단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나 시험의 답안 작성은 어떤 균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첫째 이제 정의 다음에 이제 개념도 혹은 원인과 대책 이렇게 기술을 해도 되는데, 만약에 이 개념도가 그리다 보니까 많이 차지해버리면은 실질적으로 내용이 적으면 부실에 있어서 점수를 많이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도가 이렇게 그림이 많아질 경우에는 뒷페이지를 조금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열깨짐 현상 원리를 여기 적고 대책을 여기에 조금 더 올려서 이렇게 균형 있게 전체로 기재하고, 그림을 여기에 이렇게 그림을 좀 그리는 방향으로 해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림은 적든 많든 조금씩 기재해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채점자들이 이 순간적으로 몇 초 만에 이렇게 판단을 지을 수 있는데, 그림은 반드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개념과 가까운 그림을 그렸을 경우에는 추가 점수가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 세 번째 원인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원인에 보면은 첫 번째는 이 바와 유리가 이 한여름에는 항상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햇빛을 받는다 해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이 바가 굉장히 차가워지죠. 유리도 차가워지는데 거기서 햇빛을 받으면 유리 부위가 굉장히 빨리 이 온도가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첫째는 이제 환경적인 면을 보면은 겨울에 특별히 오전에 맑은 날은 햇빛이 직접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바와 온도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열깨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리를 보면은 유리가 강도가 약한 유리는 당연히 열깨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유리에 색이 있을 경우에도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또 유리가 두꺼우면은 두께가 두꺼울수록 이게 온도 차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판이 있어요. 백판.
이 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유리가 앞에 이래 있으면은 이 보가 보이면은 시야적으로 좋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판을 하나 더 대어서 이 보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백판입니다. 그래서 백판을 사용하면 왜 열깨짐 현상이 잘 생긴가 하면은 요 백판이라는 것이 유리가 있고 그 뒤에 판을 하나 더 놓기 때문에 요 공간 안에 공기가 갇혀 있기 때문에 빨리 온도가 상승해지겠죠. 그래서 온도가 상승해지기 때문에 이제 온도차가 발생해서 깨짐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백판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이 백판에 대해서 보면은 시야적으로 고를 이렇게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판을 하나 더 대는 것이 백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백판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차양막 예를 들어서 유리가 있고 커튼이나 차양막이 있을 경우에 여기 공기가 갇히죠. 갇혀 있으면은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차양막 뒤쪽에 차양막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도 상승이 될 수가 있겠죠. 차양막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그 공부할 때는 이 그림을 가지고 바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이제 햇빛이 나니까 환경에 대해서 바에 대해서 유리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하고 그리고 요 시공하는 과정에서 백판이나 차양막 요런 그림을 통해서 암기를 하면은 이게 장기적으로 기억할 때는 요런 그림으로 여기에 유추해서 암기를 하는 것이 가장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책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재료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첫째 재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그 논술형일 때는 재료적인 측면하고 이렇게 부수 이렇게 적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 용어 설명에는 재료에 대한 생각을 갖고 그러면 대책이 될 수 있는 것이 강화 유리를 사용하면은 유리하겠죠. 그리고 배강도 유리 요게 반 강화 유리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용어는 반강화 유리인데 공식적인 용어는 배강도 유리입니다. 그래서 배강도 유리는 별도로 용어 설명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만 알면은 뭐 또 기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리에 대해서도 그 대책에 대해서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제하거나 그리고 두께를 보다는 강도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바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바에 대해서 생각하면 바가 일반적으로 이제 철제라든지 금속은 사용하지 않은 것이 좋죠. 물론 알루미늄도 금속의 일종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창문을 사용하는데 이 플라스틱 재료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죠. 플라스틱이라는 개념이 이제 석유 계열의 어떤 화학 제품과 뭐 그 외에 뭐 이렇게 나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혼합 재료를 많이 섞어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기술력에 따라 가지고 열전도율이 훨씬 더 적게 만들 수 있는 열전도가 적은 재료를 만들어야 되고 만약에 금속재나 알루미늄 창문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 단열 바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서로 간에 열 전도가 안 되어야 열깨짐 현상도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공적인 측면에는 당연히 이제 차양막이나
차양막을 할 경우에는 10cm 이상 띄우고, 그리고 그 백판을 사용할 경우에는 요래 보가 요래 있고 백판을 사용하면은 유리를 사용하고 백판을 이렇게 사용하면은 당연히 요 공기가 갇히기 때문에 요 뒤에 구멍을 내줍니다. 그래서 백판을 사용할 경우에는 구멍을 내줘야 된다. 그 다음 이제 기술적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자파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자파 현상. 자파 현상은 자기 스스로 파괴되는 현상인데, 요게 이제 니켈과 그 앙산 가스가 이제 합해지면은 황화니켈이 되는데, 이거는 육안으로 봐서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유리를 육안으로 봐서 모르는데, 우리가 철을 강하게 만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철을 온도를 굉장히 높였다가 갑자기 차가운 물에 담금질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하듯이, 유리도 강화 유리를 만드는 것은 또 마찬가지죠. 이렇게 온도를 높였다가 뭐 바람으로라든지 이렇게 식혀줌으로 해서 이 강화 유리를 만드는데, 자파 현상이라는 것은 그 니켈, 그 황화 니켈이 들어있으면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이게 파와토 현상과 같이 이렇게 그 속에서 팽창되어서 이렇게 폭파하듯이 이렇게 팍 끼어지는 그런 현상인데, 그것은 특별히 이제 강화 유리일 경우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가 확 이렇게 이 거북 등 모양으로 일시적으로 팍 이렇게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파 현상도 그 기출 문제에 출제되었는데, 이 자파 현상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유리가 생산되는 것이 한국 유리 외에 두 군데에서, 다시 말해서 한 세 군데 정도에서 생산되고, 이 세 군데에서 생산되어서 강화 유리를 만든다든지 배강도 유리 혹은 그 접합 유리 또는 페어글래스, 이거는 만드는 곳이 많죠. 만드는 곳이 많은데, 유리 자체는 이제 세 군데서 하는데, 이 자파 현상에 대해서 이제 기술력도 그렇고, 이제 이걸 최근에는 거의 이제 잘 없습니다. 이제 생산 자체에서 국산은 잘 없는데, 그러나 중국산을 가지고 강화유리를 만들든지 이렇게 하면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파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또 뭐 여러 가지 기재할 수 있겠죠. 관리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유리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같은 층인데 유리가 종류가 다 다르죠. 이걸 남발을 잘 매기지 않으면은 여기에 갈 유리가 여기에 가버리면은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관리가 시공할 때 위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에는 삼중 유리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서로 바뀌어 버리면은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런 관리적인 측면 뭐 이런 걸로 통해서 이렇게 기재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답안을 작성할 때는 이 그림을 활용하거나 마감 관계에 관련되는 거는 재료적인 측면, 시공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관리적인 측면을 이렇게 기술하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6개, 원인 6개 이래 하면은 거의 답안이 다 채워집니다. 만약에 작성을 하다가 이와 같이 한 2줄 정도 남았다. 이럴 경우에는 평가 또는 뭐 결론해도 되겠죠. 결론해서 간단하게 용어 설명에 결론을 많이 적으면 안 됩니다. 용어 설명의 결론은 뭐 한두 줄 정도로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은 이 유리의 열깨짐 현상이라는 것이
많이 과거부터 많이 발생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관리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으로 기술적 개발 등으로 이런 현상을 상당히 거의 줄여진 상태다. 그런 추세가 있다. 뭐, 요 정도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한두 줄 남을 경우에는 이런 결론을 한두 줄 이렇게 딱 적어두면은 답안 작성하는데 문제가 없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어떤 주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무작정 교재를 중심으로 암기할 것이 아니라 이 그림을 중심으로 자꾸 유추하거나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재료적인 측면, 시공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관리적인 측면을 생각해 가면서 연관지어서 암기를 하면은 그 암기가 더 오래 간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같은 유리일 것 같아도 이 유리와 이 유리가 사실상 이 고층일 경우에는 다 다르다. 이 강도도 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유리의 파손 현상을 보면은 일반 유리고 요 배강도 유리 그리고 강화 유리는 이렇게 파손됩니다. 팍 이렇게 분산되어 떼어지죠. 그래서 유리의 외벽 쪽에 일반적으로 이제 이 페어그래스를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일반적으로 요 바깥에 이 바깥에 강화 유리를 높은 곳에 사용하게 되면은 분산대가 떨어지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리적인 측면도 중요하고, 로이 유리는 반드시 여기에 하는 것이 더 유리하죠. 실내의 열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인데, 그런데 이게 또 강화 유리의 를 바깥에 사용하지 못함으로 해서 강화 유리와 로이 유리의 이 시공 절차가 아직까지 불가능하기 때문에 로이 유리를 이쪽에 다시 말해서 배강도 유리를 바깥에 하면서 여기에 로이 유리를 설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의 종류를 이렇게 보면은 한 현장에 수십 가지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전문적인 지식이 우리가 답안을 작성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소용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공장 관리나 현장 관리나 이런 많은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지 요 한 페이지를 작성하는 데는 이러한 요령으로 하는 것이 가장 오래 기억할 수 있고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열깨짐 현상에 대한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논술형으로 출제되었을 때는 어떻게 답안을 작성한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